네, 유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용 앵커도 그렇고 유영선 씨도 그렇고 유 씨들이 많아요, OBS에요. 네, 그래서 저희를 투유라고 부릅니다. 투유라고. 괜히 네. 물어봤네요. 그나저나 근데 유 아나운서는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있나요? 키우는 식물이요? 네. 사실은 저희 손님들 오실 때마다 네. 식물을 갖다 주시는데 아. 제가 마이다스톤, 미다스의 손님이다. 다 오는 식물마다 다 죽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식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준히 키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요즘에는 반려식물, 식집사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집에 이렇게 뭘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의 인테리어를 또 이렇게 식물을 또 같이 겸비해가지고 플래테이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네. 집에 식물로 인테리어하고 막 그런가 봐요. 플랜테이너. 제가 그런 또 게 오늘 인기가 상식을 더 넓혔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에 네. 이렇게 파란 식물이 입혀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감성이 더해지는 건 그렇죠.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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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렇게 푸릇푸릇한 것을 도시에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건축에 자연을 딱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건축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새롭게 예전에는 막 빌딩을 세웠다면 이제 빌딩에 좀 자연을 갖다 놓는 그런 거에 무게를 두는 그런 트렌드가 요즘 생겨난 것 같아요. 네. 네. 자연과 건축이 하나 되는 현장 네.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디지털 기술력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드넓은 자연의 품에서 숨가빴던 일상의 시계바늘을 잠시 멈춰보는 것일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물, 이런 바다, 산, 이런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을 전달해주는 그런 건축 쪽으로. 천편일률적인 네모난 건물의 시대는 끝났다. 자연과 어우러지면서도 개성을 놓지 않는 건축 디자인. 그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 하나인 주거 생활 공간. 건물은 인간이 살고 있는 기후와 환경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그것은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이었던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한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히 건축을 한 시대의 특징을 담기도 하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문화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력들도 생기고 문화적인 의식들도 많이 발전되고 하면서 디자인도 많이 생각하고 또 도시 경관이라든가 주변 환경과의 또 조화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집들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축은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지형을 정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응하는 쪽으로 말이죠. 이렇듯 자연 속에 그대로 융화되는 건축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극찬한 건물,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문 속 건물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멋진 건물의 정체는 놀랍게도 식당. 보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은 진한 갈비탕도 맛볼 수 있고요. 영롱한 자태 뽐내는 품질 최상의 소고기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배고프네요. 멋들어진 건물과 맛있는 고기의 조합. 맛있죠, 당연히. 뜨끈한 밥 한 술에 육즙 가득한 고기를 얹어 한 입 밀어 넣으면 맛이 어때요? 네? 자연에서 둘러싸여가지고 먹는 느낌이에요. 자연이 어디 있어? 저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드넓은 자연이 있다고요? 말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작진. 식사를 마친 그녀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오. 하트였어요. 우와, 보이세요?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면서 절로 감탄이 흘러나오는 풍경. 가히 절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덥다고 들었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탁 트인 풍경 보니까 그냥 너무 시원하고 여행 온 것 같고 좀 자주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멋진 풍경이 그만 MZ세대 감성을 자극하고야만 것 같은데요. 절경을 눈앞에 두고 기념 촬영은 필수. 저마다 자신 있는 포즈를 취해봅니다. 고기로 배를 채운 당신, 산의 기운으로 감성까지 든든하게 채우고 가세요. 한편 소문 속 건물을 열심히 찍고 있던 제작진에게 슬며시 다가오는 한 남자. 뭐 촬영하러 오셨나 봐요? 네. 아유, 건물이 건물하고 저하고 좀 어울리지 않나요? 네, 바로 제가 디자인한 건축가입니다. 소문난 건물을 탄생시킨 장본인 등장이요. 이 건물은 서울 종로구에서 40년간 맛집으로 유명했던 식당의 신관으로 지어졌는데요. 북한산 쪽으로 열린 비를 우리가 디자인에 적용을 했고, 반대쪽 도시와 만나는 부분은 이 주거 지역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저희가 창을 내지 않고 창을 최소화시키고 좀 폐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좀 층층이 지금 분리가 돼서 떠 있는 느낌일 겁니다. 그 떠 있는 사이사이에 테라스 공간, 조경 공간을 설치해서 자연 친화적인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북한산을 건물 뒤에 두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명성과 어우러질 만한 건물을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여기 공들인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북한산의 정기를 받은 유서 깊은 맛집 건물의 탄생. 그 비밀을 따라가 볼까요? 자, 제가 아까 여기 이 건물에 크게 한 3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뭐 여기 뭐 보이시는 게 없나요? 여기에 포인트가 숨겨져 있다고요? 글쎄요. 어디 눈에 띄는 게 없나? 아, 혹시 이 계단이 공들인 포인트인가요?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천정 공간이 굉장히 개방감 있게 높죠. 아. 여기가 이제 메인 입구거든요. 이 입구 부분에 일반적인 보행 동선하고 잘 뒤에 마당하고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 개구부를 좀 개방감 있게 저희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보행 통로가 되는 거죠, 어차피. 네. 시원하네요. 일반 건물들의 입구와는 달리 높게 위치한 천장이 인상적이고요. 입구와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지나면 와. 숲길에 들어선 듯하네요. 곳곳에 이런 조경 공간이라든가 마당을, 그다음에 테라스 공간을 둬서 어쨌든 도심 속에서 좀 이렇게 개방감을 좀 느끼면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건물을 둘러싼 나무들 덕분에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푸른 풍경과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죠. 이러한 배려는 산을 감상하기 좋게 만든 옥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3번째 포인트. 건축가가 숨겨놓은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이 테라스 공간에 있다는데요. 안내를 받아 긴 복도를 지나가 보니 우와, 이곳 또한 장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4층의 테라스 부분인데요. 그 벽을 저희가 다 중간에 벽을 다 없애서 시선을 차단하는 이야. 그런 요소 없이 180도 파노라마 뷰가 깔끔하게 다 보이게끔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건물에 남다른 애착이 있다는 건축가. 또 있어요?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 건물 곳곳을 살피는 것도 그의 하루 일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고민해서 작업한 그 도면대로, 디자인대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사실 현장에서 잘 지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그의 부지런함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큼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뭐 어떤 작업? 오늘은 내부에 저희 건축 쪽에서 시공사 쪽에서 마무리하는 작업들 들어와 있어요. 페인트하고 오늘, 뭐 이런 거. 예. 오늘 내일 정도 하면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계 자체가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독특하게 잘 되신 것 같아요. 시공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마치고 나니까 뿌듯함도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이 근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구경 오세요. 이쁘게 됐다 건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은 무엇보다 개성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건축가. 그의 디자인이 탄생하는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건축주가 원하는 바와 자연과의 융화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이러한 열정이 더욱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5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로가 넓어지면 밀도가
회사가 추구하는 바도 남다른데요. 주로 중소형 건축물에서 특화 디자인 쪽, 좀 컨셉추얼한 건물을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옥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업의 사옥이라든가 특히 요즘에는 이제 감성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특화 디자인 쪽으로 접근하는 건축 디자인 설계 회사입니다. 건물이 위치한 자연환경 물론 사용 용도와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건축 디자인에 모두 담아내는 것이 대중이 원하는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담아 수많은 건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의 아이디어가 담긴 스케치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데요. 뭐 여기 여행 다니다가도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가 뭐 이런 때 뭐 이렇게 주로 스케치하고, 요거는 아마 춘천의 어떤 카페 때문에 갔다가 뭐 거기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 한 20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뭐 한 두세 권씩 이게 되니까 한 20권 정도. 주변 환경에 순응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의 디자인은 곧 현실이 됩니다. 다음 날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 안이었는데요. 이번엔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인천 옹진군의 작은 섬 신도. 이곳에 현재 디자인 중인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번에 새로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성 카페라고 저희가 좀 포커스를 두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신도까지 발걸음을 옮긴 거라는데요. 울창한 숲길을 지나 마주하게 되는 이것. 바로 탁 트인 바다 풍경입니다. 처음 이곳에 온 순간부터 이 엄청난 자연의 울림을 꼭 담아내고 싶었다는데요. 이곳에 오는 분들에게 신도의 절경을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방문하며 아이디어를 낸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높이에 벽면마다 통창을 두어 풍경과 함께 따스한 채광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옥상에 위치할 전망대에선 마치 바다를 품에 안은 듯한 절경을 느낄 수 있죠. 남다른 시선과 올곧은 철학으로 건축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또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건축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한 거죠. 그런 감동의 어떤 요소들을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지친 현대인에게 필요한 공간의 마법. 자연과 하나 되는 건축 디자인에서 답을 찾아보세요.